자, 오늘 지금 이 영상은 이제 EPL 분석으로 오늘 리그별로 영상을 좀 요일별로 끄는 게 아니라 리그별로 끊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가 내일까지 다운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전체 분석하고 조합으로 두 경기 조합으로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녹화를 끊을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스널 대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노팅엄이 지난 경기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0으로 홈에서 떡 발리면서 지금 좀 분위기가 좀 다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또 그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결국에 노팅엄이 지난 시즌에서도 그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거는 측면 그리고 전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탈압방 능력과 이제 속도, 침투 속도가 강점이었어요. 근데 엘랑가가 지금 뉴캐슬로 이적을 했죠. 엘랑가가 뉴캐슬로 가면서 지금 허드슨 오도이 체제에서 지금 역습 주체가 생겨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앙에 연결해주는 이제 그 우드가 버티면 야구랑 계속 헷갈리는데 아무튼 크리스 우드가 버티면서 그거를 중앙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체제로 이제는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단조로워지고 또한 그 엘랑가가 보여줬던 그 폭발력이 없어지니까 상대 수비가 쫓아갈 수 있는 팀을 만나버리면은 노팅엄이 공겨요. 측면에서. 네, 공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분산이 안 돼서 수비가 대응을 해서 협력 수비로 붙어가지고 일단 추격해가지고 한번 템포를 끊어놓으면 노팅엄이 그 공격을 연결해서 들어갈 수 없는 이 체제가 지금 나타난 게 지난 웨스트햄 전이었었거든요. 그 웨스트햄이 원래 수비가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었어요, 사실. 다만 그렇게 이제 압박을 걸어버리니까 노팅엄도 빌드업에서 약점이 드러났죠.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아스널이 압박을 하면서 먼저 들어가고 노팅엄이 역습을 하는 체제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노팅엄이 할 수는 있어요. 이 경기를 풀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의 역습 체제에서 경기를 닦아내서 이걸 역배를 낼 수 있는 수준이야를 따져봤을 때는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팀버랑 그 다음에 루이스 실키였나요? 스켈리였나? 루이스 켈리였나? 걔까지 이제 측면에서 속도에서 안 밀립니다. 얘네가 아스널이. 그래서 지금 오늘도 허드슨 오도이랑 그 은자이가 같이 측면에서 계속 졸라 띄워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스널이 측면에서 뚫릴까 안 뚫릴까 따져보면 사실 안 뚫린다고 보는 게 정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에제가 오늘 아마 이 경기에서 선발로 이제 할 겁니다. 선발로 나올 거로 보여지고 라이스랑 같이 메이킹 주체가 되면서 교케레스를 좀 봐주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아스널 승을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채팅에서 태경님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게 노팅엄이 결국에 내려앉으면서 역습만 볼 경기거든요. 라인을 섣불리 올리지 않을 경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아스널이 누구야 주전 그 센터백 살리바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센터 라인이 우드에게 녹아버려갖고 역습 허용해가지고 중앙에서 기회를 내준다고 하면은 자칫 한 방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노팅엄은 계속 배째라 눕겠죠. 이렇게 보면 저도 득점이 많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1대1 날 수 있다는 변수가 약간 있긴 한데 아스널이 많이 이겨도 저는 2대0까지 밖에 못 보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아스널 일반승 갈 거 아니면은 저는 오버가 정배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저도 언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중을 생각하면 일단 아스널 일반승 보는 게 사실 정배긴 해요. 에제까지 합류한 이상에 홈에서 이거 노팅엄 못 깨고 이거 돼버리면은 아스널도 이거 리버풀전 패배까지 이어져가지고 좀 데미지가 많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력을 다해서 아마 이기려고 될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본머스 대 브라이턴 경기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턴이 맨시티를 닦아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2월 났었죠. 그때 당시 승무패도 이제 오늘도 본머스는 경기를 함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크리스티가 부상에서는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 예상되고 있는 이 라인업 이제 스쿼드 이제 이 전술상 포메이션을 보면은 4-1-4-1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4-2-3-1입니다. 4-2-3-1이 되면서 원래 여기 크리스티, 쿡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쿡이 지금 무릎 나가가지고 못 나오고 그러면 크리스티 돌아오면은 중앙의 체제에서 크리스티랑 이제 둘이 써주면서 전방에 세메뉴 측면 들고 카베레이너 중앙 센터 미드필드 보면서 브룩스 측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 에반 이우송이 아직까지도 지금 포워드 역할이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오히려 이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멘요가 더 치고 나와가지고
전방에서 요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전방 공격 자원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본머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세멘요가 그렇게 전방으로 치고 나오면서 이 에바니우송의 자리를 이제 뺏어내고도 지금 부족함 없게 세멘요가 원맨킬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본머스가 그렇게 토트넘도 잡게 되고 버티면서 축구하면서 잇몸 축구하면서 이렇게 1대0으로 토트넘 원정 잡아낸 거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결국에 이 브라이턴이 좋아하는 이 점유율 축구죠. 점유율 축구를 하게 되면 이 보드머스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본머스도 저는 실점 수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 브라이턴 핸디슨 역배 받았는데 본머스 정배가 말이 안 되고요. 브라이턴 일단 저는 이거 프렘 보고요. 1대1 아니면은 2대1로 브라이턴 역배까지 날 수 있다 보는데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이 경기 1대1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브라이턴이 이 경기를 점유를 가져갈 겁니다. 브라이턴 축구가 그래요. 브라이턴 축구가 특히나 그게 가장 절정이었을 때가 저 길모어 있을 때였거든요. 길모어랑 저 밀너였나 이름이? 이름 생각이 났네. 걔하고 있을 때였는데 미드필더에서 걔네들이 있을 때가 진짜 그 점유율 축구의 그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볼 터치를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당 패스 횟수가 800회가 넘어갈 만큼 정말 패스를 많이 하면서 점유율 70% 이상을 꾸준하게 잡으려고 했던 게 브라이턴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축구가 절정이었을 때보단 지금 조직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브라이턴이.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브라이턴이 점유율을 잡으면서 원정에서의 열세를 그 이제 공격 시간을 상대에게 안 주는 쪽으로 좀 가져가는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한다면은 본머스가 오늘 그렇게 많이 날뛰지는 이 경기에 많이 날뛰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 1대1 보면서 이 경기는 브라이턴 근데 맨시티 꺾었던 저력도 있고 생각을 해보면 브라이턴 프렌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경기 태경님과 좀 반대로 치고받기보다는 브라이턴이 좀 더 좀 지루한 경기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선제골을 넣을수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랑 썬덜랜드인데 와 크펠 저력이 진짜 개빡세죠.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3대0으로 갔다가 크펠이 이제 아스톤빌라 원정을 닦아버렸습니다.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와 진짜로 와 이게 빌라의 몰락인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팰리스가 그때 경기만 하더라도 이 에제가 이적 이슈 때문에 못 나왔던 경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사르랑 마테타 거기에 측면에서 이제 게이까지 수비에서 날뛰면서 이게 와 진짜 그렇게 이게 닦일 경기인가? 이게 마르티네즈 한 명 빠졌다고 골키퍼 그렇게 녹을 경기인가? 진짜 놀라움의 극치였습니다. 진짜 보면서도. 오늘 경기에서 사실 팰리스가 홈이라면은 이미 크리스탈 팰리스 홈 경기장은 작년에도 가장 그 셀허스트 파크죠. 예. 가장 점수가 안 나기로 악명 높은 경기장이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홈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언더 정배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팰리스가 썬더랜드한테 지는 거 이제 상상하기는 상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일단은 0대0 생무까지 전 일단 에제 없으면 사실 득점력 이미 저번 경기에 카마다가 잘해버리면서 카마다가 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팰리스가 추구하는 축구가 이제 포백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빌라전에 3백으로 나오면서 경기 자체가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기도 했던 것도 맞는데 중앙 3백으로 쓰니까는 확실히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더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측면에 축구가 살아났을 때 팰리스가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원래라면 포팩 썼을 때는 팰리스는 지난 경기는 좀 안 좋았었 못했습니다만 와튼이랑 휴즈 얘네 둘이가 체제가 돼가지고 진짜 상대를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게 저는 팰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경기도 걔네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썬덜랜드도 내려앉을 경기고 팰리스가 중앙에서 뚫어내기에 에제의 메이킹이 없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사실 아직까지 저는 테스트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 대 에버턴 이거는 그냥 무지성 에버턴 승이죠. 이제는 빌라 저번 경기 봤는데 진짜 답도 없어요. 이제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지금 아스톤 빌라가 저는 그 듀란을 왜 그렇게 넘겨버리고 와킨스를 맹신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마르티네즈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골키퍼 체제가 바뀌어버린다라면은
그 빌라가 작년에도 그렇게 버티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마르티네즈의 선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마르티네즈 월드컵 뽕이 차면서 잘했던 것들이 빌라에게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번 경기 보면서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센터라인 수비 원래 안 좋아요, 빌라가. 원래 안 좋은 팀인데 마르티네즈 수비 때문에 XG 수치를 그냥 가려놓은 수준이었습니다. 진짜로. 실제 득점 수준과 기대 득점 수준 차이가 정말 컸던 게 빌라였거든요. 그거를 줄여줬던 게 마르티네즈였는데 그 마르티네즈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 이제 상황이 이제 다르죠. 맥긴이 아무리 날뛰든 간에 지금 그릴리시 그렇게 지금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빌라 체제에서 빌라래 에버턴 체제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와중에 에버턴이 홈에서 또 그렇게 또 실점을 안 합니다. 정말로 골도 요새는 많이 넣고 있고 리그 시작하고 컵대랑 포함해갖고 지금 다 무실점 경기하고 있죠. 그 에버턴이 오늘도 이게 고배당이긴 한데 이거 진짜로 갈만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드는 경기예요. 이게 역배 받았으면 저는 오늘 야구에다가 아마 빌라 소액 역배 받았고 이 반대 배당 돼가지고 프랭 1.44배 줬다? 저는 올인 때렸을 겁니다. 진짜로.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지만 일반승은 좀 가야 되지 않나.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저는 마르티네즈 없는 체제에서의 아스톤 빌라의 수비 능력은 진짜 50% 삭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빌라 고배당승 노려볼 만하다.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풀럼 대 리즈인데 이것도 할 말이 많죠. 풀럼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로빈슨이 폼이 안 살아요. 로빈슨이 작년에도 풀백 그 어시스트 기록에 있어서는 진짜 손에 꼽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너무 뛰어난 활약을 해줬었는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로빈슨이 실제로 선발로 예상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경기에 나왔었거든요, 로빈슨이. 근데 로빈슨이 만약에 이 자리에 또 테테가 나오고 이게 세스용이 나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로빈슨이 없으면은 이 풀럼의 공격력은 저는 높게 치면 40%, 평균 한 30% 정도까지 줄어든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저번 경기에 명백히 나타났어요. 로빈슨의 속도가 안 살고 그게 측면에서 활약이 어시스트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워비 체제에서 중앙을 이워비가 뚫으려고 해. 이워비도 원래 로빈슨이 열어주면 측면에서 더 넓게 펴져 있고 반대편 공 받거나 아니면은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죠. 여기 엔드라인에서 공 가지고 놀다가 연결해줘갖고 중앙에서 이제 로드리고나 무니즈나 아니면은 이름 뭐야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헤딩 잘하는 거 하나 있죠. 이름 생각이 안 나. 걔까지 해가지고 중앙에서 받아먹기 축구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로빈슨이 없으면은 풀럼의 득점력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무니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슈퍼 서브라 해가지고 교체 득점으로 진짜 정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오늘도 선발 나왔을 때 점수가 좀 안 나는 편이거든요. 무니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풀럼의 득점은 줄어들 수 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즈가 결국 그런 최근에 이제 리그 양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캐슬을 상대로 또 버텼죠. 결국에 중앙에서 빌드업이 약하니까 이게 지금 풀럼의 약점도 결국 이 중앙에서 약점이 생기거든요. 중앙에서 빌드업이 어린 선수가 중앙 센터 미드필드 보고 있고 아무리 루키 좀 충만만한 루키긴 합니다만 아직 가다듬어야 될 게 많은 선수예요. 얘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즈가 버틸만하다. 라고 저는 보는 경기이고 점수대를 떠나서 뭐 0대 0이든 1대 1이든 2대 2든 간에 무승부 가능성이 꽤나 있지 않나. 풀럼이 이기는 경기를 하기에는 저는 좀 많이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냥 리즈 프랭까지 그냥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풀럼 승은 저는 도저히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경기. 저번 경기도 봤는데 풀럼이 이길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격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아무리 뭐 상대도 첼시였고 합니다만 저는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풀럼이.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뉴캐슬 대 울버햄턴입니다. 이건 그냥 무지성 오바예요. 뉴캐슬과 울버햄턴은 만날 때마다 오바 게임을 하기로 좀 이제 이름 나 있는데 일단 뉴캐슬은 좀 안타깝죠. 일단 고든 퇴장 징계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날리가 그나마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토날리랑 이제 기마랑이스 체제에서 중앙 빌드업 만들어주면서 이제 공격 압박을 해줘야 되고 전방에서 이제 받아 먹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엘랑가 속도로 이제 엘랑가가 해줘야 되죠. 엘랑가가 이거를 뚫어가지고 얼만큼 해줄 건데 울버햄턴이랑 상성이 안 좋아요. 울버햄턴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엘랑가의 속도로 과연 이 그 측면에 서면 이제 토티겠죠? 토티랑 맞붙게 될 건데 거기에서 이게 과연 뚫어내고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이 강점이 있는가 그 측면 하나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 반대쪽으로 꼬아갖고 들어가가지고 반즈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울버햄턴도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국 오늘 경기를 치르면서 기마랑이스부터 토날리 그 다음에 조엘링턴까지 복귀를 해요. 그냥 중앙에서 강점이 뉴캐슬이 생겨버리면 뉴캐슬은 이거를 어떤 속도로 엘랑가만 노리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빌드업으로 중앙까지 뚫어내면서 버텨가지고 이거를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뉴캐슬의 강점은 그거예요.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이 중앙 센터라인에서 이름 뭐더라? 쉐어죠. 파비앙 쉐어인가? 쉐어하고 그 다음에 보트만 이 높이 좋은 이 센터백 라인들을 버티면서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력이 생겨버리면 뉴캐슬이 그렇게 쉽게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뉴캐슬이 이 정배당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울버햄턴의 에너지 레벨은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면 뉴캐슬 그때 홈에서도 울버햄턴이랑 그 피트기에 비 오는 날에 그 황희찬이 그때 PK 받은 날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비가 졸라게 온 날이었는데 그때 3대3 무승부 났었나? 극장무 났었나?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경기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꽤나 이제 터프한 경기를 하는 게 뉴캐슬과 울버햄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5를 줬으면은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뉴캐슬 승을 갔을 거예요. 근데 2.5점 주면은 오버가 너무나도 꿀입니다. 얘네들 최근에 만났던 5경기, 리그 5경기가 전부 다 3점 이상의 점수가 났던 경기를 치렀었고 저로서는 얘네들의 경기는 치고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햄과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이제 기대를 이제 많이 실망시켰죠. 홈에서 딱 껴버렸으니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시몬스가 드디어 합류를 합니다. 저번 경기에서도 경기장에서 관중석에서 시몬스가 이 토트넘 경기를 직관을 하면서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톡톡히 봤을 겁니다. 빌드업 체계에서 측면에서 지디가 해줘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보였겠죠. 예, 토트넘도 사실 이 메디슨이 없는 토트넘이 진짜로 얼만큼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지를 톡톡히 보여줬던 경기였었고 지금 메디슨이 이렇게 무릎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 빌드업은 이제 시몬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웨스트햄이 저번 경기도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울버햄턴 상대로도 졌습니다. 첼시 상대로도 졌어요. 대량 실점을 하면서. 노팅엄 상대로는 이겼어요. 근데 얘네들이 결과는 달랐습니다만 결국 똑같이 행했던 게 뭐였냐면 얘네들은 초반 전방 압박이에요.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고 오히려 지들이 먼저 밀어붙이려고 압박을 강하게 붙여 들어갔던 것이 초반의 강점을 보일 수 있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첼시전을 상대로는 웨스트햄이 그렇게 전반 20분에서 25분가량을 밀어붙였는데 성과를 못 냈습니다. 오히려 이제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만 실점해서 무너지면서 이제 체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런데 이제 울버햄턴을 상대로는 웨스트햄이 똑같이 했습니다. 성과는 있었어요. 성과는 있었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웨스트햄전도 노팅엄전도 똑같이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고 결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달랐지만은 저 웨스트햄이 추구하는 바는 분명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이 프랭크 감독 자체도 원래도 역습을 좋아해요. 그래서 웨스트햄이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역습을 걸려고는 할 텐데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시몬스의 역할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승을 가기에는 런던 더비 저는 부담감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라면은 차라리 웨스트햄도 어차피 그렇게 많은 실점을 하는 것을 보여줬었고 수비가 안 좋은 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결국 토트넘도 오늘 실점을 할 것도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버만 생각을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포트랑 첼시는 그냥 무지성 핸디승이에요. 무지성.
일반승 욕심버리면 일반승 가면 개꽁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트퍼드는 전력 보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브랜트퍼드가 은배우모 보내고 위사마저도 이제 보내버리면서 전력 보강이 돼야 되는데 전력 보강이 아직 안 됐어요. 예, 아직 전력 보강이 안 되면서 지금 브랜트퍼드가 또 꺼낼 수 있는 선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와타라, 그 다음에 담스가르드, 그 다음에 샤데, 티아고 끝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강점은 원래라도 세트피스였었고 역습이었는데 그 역습 세트피스 해줄 수 있는 선수 이제 없어요. 근데 켈러가 그냥 막아주길 바라야 돼요. 근데 첼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그 중앙 패드로 또 돌아오고 이제 가르나초가 또 이렇게 있긴 한데 결국엔 네투 그 다음에 중앙 패드로 여기서 또 해줘야 되죠. 그리고 첼시가 뎁스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저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지금 뎁스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예상되는 스쿼드로도 뭐 가르나초 선발로 나올 거라고 하고 있고 그 얘 이름 뭐야 얘? 잠깐만요. 이름도 왜 이래 어려워. 윌리앙 이스테방 윌리앙 얘를 또 이제 저 어디야 저 브라질 리그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 데리고 와가지고 또 보강이 또 됐습니다. 미드필더 라인 쪽에서 공격 미드필더 라인에서. 그래서 뎁스가 워낙 좋아진 첼시이기 때문에 뭐 이래나 저래나 이거를 뭐 첼시가 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팔머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팔머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번리 리버풀 넘어갈게요. 네, 이건 뭐 핸디가승 가실 분들 가시고 일반승 가실 분들 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리버풀 뭐 세죠. 네, 리버풀은 정말 셉니다. 네, 이거 제가 방송 그냥 여러분 영상 길이만 늘리지 제가 뭐 말해갖고 뭐하다 더 합니까? 뭐 살라, 비르츠, 에키티케, 그 다음에 오늘 메갈리스터까지 돌아오는 경기 뭐 말 다 했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빅매치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이 경기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 혼란이 이번에 노르웨이 이제 대표팀 경기에서 5골 2어시 미친 듯한 기록을 세우면서 그냥 몰도바 학살을 해버리고 또 대표팀에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맨유를 상대로 맨시티가 약해요. 지금 맨시티 상대로 맨유가 슈퍼컵, 리그, FA컵 지금 맨시티 상대로 무패입니다. 4경기 무패. 작년에 총 맨시티와 맨유가 4번 붙었습니다. 4번. 그러니까 작년 대회 전체 포함해서 2024, 2025 시즌 대회, 리그 포함 대회 총 5경기 붙었는데 그 중에서 최근 4경기 무패입니다. 무패. 진짜로 모든 전력에서 앞설 때도 심지어 맨시티의 붕괴가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로드리의 부상이 있기 전부터 맨유는 맨시티를 상대로 비볐어요. 네, 실제로. 네, 그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 진짜로 누구나 맨시티 승 오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진짜 맨유 프렌 언더가 날 수 있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오늘 조합픽을 이제 두 조합으로 좀 드릴 건데 진짜로 이게 고민됩니다. 이거 쓰고 싶어요. 사실 맨시티 홈이라고는 하지만 맨유 맨시티 경기 이거 최근 양상 보면요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맨시티 브라이턴에 닦이면서 지금 리그 2연패예요. 토트넘한테 지고.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페이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맨시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바르디올 못 나옵니다. 네, 그바르디올 못 나오고요. 지금 부상인 게 코바시치랑 그바르디올이랑 마르무시랑 그 다음에 사비뉴 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르키인가요? 걔도 지금 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뭐 맨유도 이게 많이 점수를 낼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단 쿠냐 부상입니다. 네, 맨유 쿠냐 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르크스 쿠냐 부상. 네, 그래서 은배우모로 해야 됩니다. 호일룬 선발 나온다. 네, 대참사날 것 같긴 한데 일단 은배우모 선발 체제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워질 것 같아요. 맨유가. 얘네 붙으면 오바였다. 글쎄요. 가장 최근 경기 0대 0이었고 그 전 12월달 리그 경기 2대 1, 슈퍼컵 1대 1, FA컵 2대 1. 반반이죠, 반반. 네, 반반.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프렌 언더 쪽으로 좀 생각도 드는 경기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 체제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두 폴 조합을 좀 짜볼 건데, 저는 좀 과감하게 쓰고 싶은 게 배당상으로도 너무 메리트가 커갖고 에버턴 승을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좀 추려보면은 배팅으로 좀 고려할 수 있는 게 좀 팰리스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에버턴 승, 그 다음에 뉴캐슬 오버, 그 다음에 웨스트햄 오버 첼시 승이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고, 뭐 아스널 핸디나 리버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저는 딱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조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전 따져보면은 어 저는 웨스트햄, 음, 전 첼시 승, 에버턴 승을 오히려 먼저 가져가고 싶네요. 첼시 승, 에버턴 승, 승조합으로. 네. 에버턴 승, 배당 챙기, 저도 뭐, 사실 배당 욕심 없이 그냥 똥배 던져준다고 하면은 리버풀 승, 첼시 승 드리죠. 근데 그것보다는 축구는 조금 더 배당이 원래 괜찮은 경기들이니까, 사실 야구라 치면은 뭐, 그래도 두 배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저는 메인으로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에버턴 승, 첼시 승을 메인 조합 잡고요. 좀 다른 경기로 좀 잡고 가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뉴캐슬 오버 꼭 갖고 가고 싶고, 그다음에 웨스트햄 오버도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혹시 승승 라인 가시는 게 좀 째린다 하시면은 언오버 두 개, 이제 승 두 개니까 이제 하나하나 째갖고 조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면, 메모장에 쓰는 게 보기 편하겠죠?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저는 에버턴 승, 첼시 승 한 조합, 그 다음에 언오버로 뉴캐슬 오버, 웨스트햄 오버 한 조합,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정리하면서 축구 프리뷰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실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